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는 천하장사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산채만한 멧돼지를 단숨에 잡아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왔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엄청난 괴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호랑이가 출몰해 백성들의 시름이 깊었는데 돌쇠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힘은 때론 사람들에게 묘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쇠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낡은 초가집에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언젠가 큰 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포렁풀 아래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사를 뽑는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돌쇠는 구경꾼들과 고관 대작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당정 10명이 붙어도 꿈쩍 않던 맷돌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진정한 천하장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고 모두가 그의 압도적인 힘에 감탄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대단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돌쇠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지만 천하에 둘도 없는 절세 미녀와 혼인을 맺는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내와 서녀 같은 여인의 결합이라며 밤새도록 떠들썩하게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이한 신방 첫날 밤, 잔뜩 긴장한 돌쇠 앞에 단정히 앉은 아름다운 신부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의 힘은 천하의 바위도 들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들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힘은 결국 서방님 스스로를 베는 칼이 될 것입니다. 돌쇠는 칭찬 대신 날아온 뼈아픈 충고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신부는 밤이 깊도록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쉼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녀가 아니라 깊은 학식과 지혜를 갖춘 여인이었죠. 순박하기만 한 남편이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할 것을 미리 꿰뚫어 보고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신부의 불길한 예감은 곧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돌쇠의 힘을 질투하고 두려워한 탐관오리들이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분밤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를 거칠게 압송해가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다 쓸어버리려던 돌쇠였지만 등 뒤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간곡한 눈빛을 떠올리며 저항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목숨은 건져 풀려났지만 두 사람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쓸쓸한 가을숲을 기약 없이 헤매야 했습니다. 끝없는 고생길이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란히 걸으며 세상의 이치와 살아가는 지혜를 쉼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인적 드문 깊은 산 속에 작은 거처를 마련한 후 아내는 남편의 투박한 손에 붓을 쥐어주고 본격적으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위보다 붓이 무겁다며 투덜대던 천하장사도 아내의 지극한 정성과 깊은 뜻에 감복해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옛 원수들이 다시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돌쇠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짐승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아내에게 배운 병법과 무술의 이치를 활용해 관군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완벽히 제압하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는 매서운 눈보라의 계절이 찾아왔지만 부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생사의 시련을 함께 넘기면서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히 채워주는 진정한 반려자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자애롭게 미소 짓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며 돌쇠는 첫날 밤 아내가 했던 그 엄격하고도 차가웠던 경고가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살렸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더해진 힘은 비로소 완전하고 거룩해졌습니다. 천하장사 돌쇠는 이제 세상을 향해 맹목적인 주먹을 쥐는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하장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이지요.